안녕하세요. 저는 권영호입니다. 자동차 운행 후 시동 지연이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을 보시고 전화를 주신 분이 있으세요. 내 차도 그런데 이 차와 같은 증상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휴게소만 가면 시동이 잘 안 걸린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휴게소라는 말이 같은 곳에 있었으니까 동일한 증상입니다. 전화를 주실 때요, 스파크 플러그를 한번 갈아보면 어떨까요? 이런 식이었어요. 또는 흡기 청소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저한테 문의하시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제가 보충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놓겠다. 그때 자세하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일시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차단하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화를 주신 분들한테는 좀 미안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전화를 주실 때마다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제가 힘듭니다. 공통적인 의견을 좀 취합을 해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충해 드리고 있거든요. 어제 금요일이죠. 이제 시간상 토요일이 됐으니까 금요일도 오전에 어떤 분이 배견이 나온다는 내용으로 질문을 주셨어요. 가솔린 차인데 소독하는 듯이 배견이 나온다, 그런 내용을 주셨는데, 꼭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저한테 문의를 해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차를 한번 고쳐보겠다, 이런 취지 같아요. 여기서 지금 등장할 내용이 있는데 그거와 관계되는 내용이다,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공연비가 문제가 돼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공연비 정비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십시오 라고 했어요. 저와는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3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서 문의를 주셨었는데,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실 때는 저와는 대부분이 거리가 200km, 300km 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가까운 곳이면 한번 얼른 다녀가십시오 라고 하였는데, 대부분이 멀어서 오시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혹시나 주변에서 찾아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방문해 주세요. 제가 진단해 드릴 테니까 원하는 곳에 가셔서 정비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주실 때는 자동차에 대한 좀 상세한 내용, 그동안에 정비했던 이력, 이런 것까지도 같이 주시면 좋고요. 운행 패턴, 이런 걸 좀 알면 좋습니다. 운행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어디서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는 사람이다. 주로 운행 시간대는 어떻다. 나는 엔진 오일을 몇 킬로에 한 번씩 교환한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주시면 좋고요. 그런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답변이 돼요. 필요 없는 내용을 드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정비하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정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그런 내용을 안 주면 저는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을 때 무엇을 봐야 된다 하고 진단 항목이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것은 곧 정비사로 하여금 아이고 우리는 그렇게 골치아프지 안 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질문은 꼼꼼하게 최대한 정비 이력을 좀 넣어서 질문을 주십사 하는 내용을 꼭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도 늘 안타까웠던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분한테도 드렸던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행 후 시동 지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뭘 해볼까. 그리고서 제가 표시를 했어요. 4가지라고. 이 4가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표시를 했는데, 이 4가지가 다른 거 아니죠.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정비하는 정비사분은 4가지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참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그 정비사분은 여러분 자동차를 정비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죠. 안 된다는데 거기에 맡겨서 이것저것 갈아볼 것이냐, 아니면 내가 힘들더라도 다른 업체로 찾아갈 것이냐,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뭔 말씀을 제가 드렸는가. 질문을 먼저 봐야 되겠죠. 운행 후 시동 지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운행 후 시동 지연이다. 그러니까 언제 운행을 합니까? 아침에 시동 걸자마자 바로 껐다가 시동 건다, 이런 거는 아니겠죠. 지금 내용을 보면 2016년식 9만 킬로 주행한 K5 LPI라고 했어요. 차량 운행 전 첫 시동은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휴게소에서 정차 후
뭐 볼일을 보겠죠. 뭐 휴식을 한다든가 뭐 식사를 한다든가 등등. 그리고 나서 한 뭐 20분 30분 후에 걸 수도 있겠고 5분 만에 10분 만에 걸 수도 있겠죠. 그때 시동이 늦게 걸린다는 겁니다. 시동 걸시죠. 탁탁탁탁 하면서 바로 꺼집니다. 시동이 안 걸렸기 때문에 탁탁탁탁 하는 거예요. 시동이 걸렸다가 꺼진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내용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좋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차 시동 시 시동은 잘 걸립니다. 특이하게 장거리 운행 후 재시동 시만 시동 불량 증세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동이 늦게 걸리는 것 때문에 배터리를 바꿨다? 이건 아니죠. 곧 불필요한 정비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뭐 아무리 중고품을 바꿨더라도 한 5, 6만원 아니면 뭐 좀 어떻게 좀 제대로 줬다면 10만원 내외의 비용을 아마 지불했을 것 같은데 뭐 그 돈이 작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10만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 아니죠. 필요 없는 돈을 투자하신 거에 대해서는 일단 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앞으로 시동이 잘 안 걸릴 걸 대비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운행 후 시동 지연이 오는 이유가 뭘까? 이건 뭐 아주 간단한데 사실은 정비사가 스캐너를 보면 찾을 수 있어요. 아니면 파형으로 몇 가지만 체크하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가지고 이 차를 정비하는 분께서는 아마 진단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닐까. 그래서 어렵게 또 저를 찾아서 질문을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상당히 요즘에 조금 곤혹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음을 좀 표현했어요. 제 마음이 편치 못해서 인터넷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어서 그랬어요. 이때는 질문을 좀 안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질문을 안 받는다는 설정을 전에는 했었는데 요즘에는 가보니까 설정이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다행스럽게 질문이 많지 않아서 조금은 좀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가죠. 냉간 첫 시동은 잘 된다 그랬어요. 정차 후 또는 휴식 후 시동성이 늦다 했어요. 이렇게 될 때는요 CKP라고 합니다. CKP 크랭크 할 때 CK P는 포지션입니다. 크랭크 축의 위상이 어디에 있느냐, 자 그것을 가지고 시동을 걸 때 참고합니다. 이 크랭크 축이 돌아가는 모습을 ECU가 판단을 해요. 지금 현재 크랭크 축이 어디에 와 있다. 곧 여기에 연결된 거 있죠. 피스톤의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다, 하사점에 있다 이런 걸 알아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뭘로 보낸다? ECU로 보냅니다. 그럼 ECU에서 오케이 정상적인 피스톤의 위치가 왔구나 라고 판단하고요. 그때 연료 분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랭크 축이 꼭 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 돌면 시동이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크랭크 축은 왜 이 신호가 안 갈 것인가? 자, 그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네 가지를 나열한 거예요. 근데 네 가지 중에 하나는 다른 겁니다. 자, 보실까요? 첫째, 평소 관리하지 않은 냉각수 비중에 의해서 엔진 온도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그랬어요. 엔진 온도가 상승되면요 바로 CKP의 시그널이 잘 안 나옵니다. 또 하나는 온도가 상승하면요 연료 분사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작용하는 거죠. 곧 냉각수 때문에 곧 크랭크 앵글 센서의 성능을 떨어뜨리고 연료 분사를 줄이게 된다. 그럼 연료가 시동 시에는 잘 들어가야 돼요. 많이 분사를 해야 되는데 분사를 조금 하면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이 걸리더라도 안정된 RPM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불안정한 상태에서 RPM이 서서히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열받을 조건은 공연비 그랬어요. 공연비 뭐냐면 공기와 연료의 비율 그렇습니다. 그게 희박이라는 말을 썼어요. 희박. 연료 분사량에 비해서 공기가 많을 때 또는 공기량에 비해서 연료 분사량이 부족할 때 이것을 희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연비 희박이 되면요 엔진 온도가 올라가요. 곧 냉각수 온도 센서입니다. WTS라고 하는 센서가 Water Temperature 센서 값이 올라간다. 곧
이것 때문에 또 연료 분사를 줄인다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거죠. 자, 냉각수를 건드리지 않아서 연료 분사를 줄이기도 하지만 공연비가 맞지 않아도 연료 분사를 줄인다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기량은 많은데 이런 얘기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공연비 희박 조건으로 연료 분사량이 부족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AFS라고 하는 공기량 값은 정상입니다. 정상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분사해야 할 인젝터의 분사량 값이 부족하다. 그러면 인젝터 분사량이 내려갈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펌프의 성능 있죠. 연료 펌프. 그 다음에 필터가 있겠죠. 필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젝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조건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휘발유를 가득 넣어놓고요. 오랫동안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휘발유를 가득 넣었으면 단기간 내에 다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동안 쓴다 그런 얘기예요. 운행이 작은 분 있죠. 하루에 뭐 1, 2km 타고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5km, 10km밖에 안 타는 분들. 그러면 가득 채워놓으면 보통 60L, 70L 들어가지 않습니까? 6, 70L를 넣어놓은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하면 휘발유 속에 있는 유전기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 유전기가 증발할수록 연료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인젝터를 통과하는 연료의 양이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멀쩡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연료 부족 현상이 올 수 있다.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운행거리가 짧은 분들은요, 휘발유를 보통 20L 정도나 넣는다든가 30L만 넣는다든가 조금 작게 넣는 게 좋고요. 단기간 내에 많이 쓰는 경우는 뭐 관계없습니다. 가득 놓고 뭐 어디 한번 갔다 오는 사이에 다 뗀다. 그 정도 같으면 문제 없겠죠. 그래서 인젝터 분사량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는 산소 센서 파형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또 하나 공기량 센서 값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것도 센서 값을 모르면 산소 센서 파형을 보면 됩니다. 이 아래쪽에 산소 센서 파형을 제시해 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시한 거 있죠. 네 번째 뭐냐면 엔진오일이라고 해놨습니다. 엔진오일 선택 시 필요 이상의 높은 점도의 오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오일을 보면 가령 OW에 뭐 30 이렇게 있어요. 30짜리를 넣어야 되는 자동차가 있는데 여기다가 40을 넣는다. 또는 50짜리를 넣는다 이런 거예요. OW는요 겨울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상관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OW는 필요 없는 돈입니다. 왜냐면 15W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10W가 있습니다. OW도 있죠. 그리고 0W도 있어요.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싸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마이너스 온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0W는요 마이너스 40도씨 정도에서 엔진 오일이 굳지 않는다. 곧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OW는 마이너스 35도씨입니다. 5도씨. 그러니까 어때요? 5도씩 상승되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한국 기후가 현재 한겨울에 마이너스 35도 갑니까? 40도 갑니까? 또 마이너스 20도 갑니까? 안 가죠. 지금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요 아마 15도에서 잘 가야 강원도 쪽으로 가야 아마 20도 정도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비싼 0W나 5W 오일을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결국 15W를 써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라는 점에서 나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돈을 쓰면서 엔진 오일을 관리를 했었구나 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점도가 높은 오일을 사용하면요
공연비 희박 조건으로 간다, 그런 내용인데, 엔진오일 점도가 높은데 왜 공연비 희박 제어를 하게 되느냐, 이것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주신 분들이 조금 더 저한테 설명을 듣고자 했었을 것 같아요. 아직 오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제 홈페이지는 적당히 나열을 해놨는데, 좀 더 이 유튜브의 특징이 뭐냐면, 장시간 동안 영상을 제작하면 안 돼요. 평균적으로 10분에서 15분. 근데 제가 제작을 하다 보니까 10분이나 15분짜리 갖고는 부족할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20분짜리가 되거나 25분짜리, 30분짜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좀 길더라도 제가 드리는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중간중간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캐치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중간중간에 잘라서 듣는다, 쉽게 파악이 안 되세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주셨던 어떤 한 몇 분인데, 그분들은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들었어요. 한 번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두 번째 들었더니 조금 뭔가 오더라. 세 번 들었더니 이제 조금 더 오더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왜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자꾸 떠오르게 되는지, 이 선생님 그 영상은요 참 재밌어요 라고 하는데, 때로는 저는 미안할 때도 있어요. 한 번만 듣고도 바로 알 수 있게 해드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길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시간 동안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단시간 내에 설명을 한다, 그렇게 해서 넣어드리면 이 글처럼 되는 거예요. 짧게 답변을 드린 것이 곧 이해 부족이 되게 만드는 그런 상태가 돼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드리는 거는 조금 더 길게 제작이 되고 있고요. 그것을 시간을 줄인다고 빨리빨리 어떻게 하다 보면 미처 이해를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온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항상 미안한 생각으로 시간을 좀 단축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시간이 긴 거는 좀 잘라내요. 많이 잘라내서 압축을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길어져서 미안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 이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한테 뭐 괴로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보다도 성능이 좋은 자동차가 될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직접 정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정비할 업체에 가셔서 정비사님과 대화할 때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자동차를 여러분이 고치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근데 제가 드리는 이 영상 하나 갖고도 몇 시간 동안을 설명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스스로 정비할 능력을 가지시게 됩니다. 15분짜리나 20분짜리 갖고는요 여러분들이 정비 못 하십니다. 다만 정비를 해줄 정비사님한테 대화할 때 그분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고, 오케이, 내 자동차를 이분한테 맡겨야 되겠구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어떤 열쇠가 되라, 아니 기준이 되라,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의 차를 직접 정비하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가지 조건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엔진오일 점도 때문에 공연비 희박 제어를 하게 된다 그랬죠. 얘는 뭐냐면요, 오일 점도가 나빠지면, 나쁜 게 아니죠, 안 맞으면 파워 밸런스입니다. 파워, 그 다음에 밸런스, 파워 밸런스 불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ECU가 연료 분사를 줄입니다. 공기량 값은 정상이더라도, 그랬죠, 위에서 공기량은 정상, 연료가 부족, 그런 얘기인 거예요. 또는 공기량이 많고 연료가 부족, 이런 거죠. 아니면 연료가 정상, 모두가 공연비거든요. 그러면 공연비가 오일 때문에도 공연비가 깨진다. 또 하나는 냉각수 온도 때문에 공연비가 깨진다. 공연비 희박은 연료 분사를 줄이는 데 작용을 해서 바로 엔진 온도를 상승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가지 제시한 것들이 뭐였습니까? WTS죠. 냉각수 온도 센서 값을 통해서
ECU가 받아서 연료 분사를 줄인다. 연료 분사를 줄이면 공연비 희박 제어를 한다. 곧 공연비 희박에 의해서 엔진의 온도가 올라간다. 좀 엔진의 온도가 올라가면 가장 뜨거운 쪽에 있는 것이 바로 그 CKP라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아시겠죠? 나옵니다. 밑에서. 자,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CKP 그랬어요. 크랭크 포지션 센서입니다.